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지배, 장악, 리드한다. 즉 연애를 해봤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둘이 더 사랑할 수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이 관계, 연애 발전 컨텐츠를 고민하고 그 컨텐츠를 제공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더 잘나면 갑질하고 내가 더 이쁨을 리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연애를 많이 해봐서 상대를 나한테 이끌게 만들 풍부한 컨텐츠 창출의 능력, 즉 크리에이터의 역량, 연애 크리에이터 역량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쁘고 아까 아무리 절세 미녀라고 해도 절대로 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남자를 안 피곤하고 안 힘들게 하는 이쁜 여자는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심합니다. 남자 관련해서 싸바싸 케바케 케바케 괴리감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 남자를 싫어해 또는 별로야. 이런 사람들한테 대하는 방식과 자기가 좋아하고 빠진 남자에게 대하는 방식이 아주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여자분들이 항의를 하세요. 나도 그렇다. 안 그런 여자가 어딨냐. 싫은 놈은 싫어서 안 잘해주지만 나도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잘한다. 이렇게 주장, 이런 호소인 분들이 계세요. 호소인. 나도 남자한테 잘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이런 호소인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호소인 분들은요. 호소만 할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도 뭐 썸 탈 때 초기에 그럴 땐 다 잘하죠. 다 잘하는데 결국 사귀면 본색을 드러내고 원래 자기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은 어쨌든 뭐예요? 연애에서 갑이 되려고 하는 습성. 그리고 뭐 먹고 보고 만나고 하는 모든 걸 뭔가 자기 위주로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이게 되게 심합니다. 뭐 이거 뭐 나쁘다고 얘기하다기보단 저게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남자를 좋아하고 괜찮은 남자한테는 잘해요. 네, 그렇겠죠. 썸 타고 연애 초반엔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귀고 나면 다 저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먹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사고 보고 가고 이런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하고 연애 관계에서도 자기가 어떤 컨트롤 하려는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잘못된 거냐? 아니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거 역시나 뷔페니즘이라서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잘 들으시면 왜 나는 요무리 소리를 못 듣지? 왜 나는 남자를 사로잡는 마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나도 잘하는데. 이게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이걸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여자가 자기 뜻대로 관계를 지배하고 남자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하는 걸 전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자와의 연애나 결혼에서 갑질을 하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게 과연 잘못됐냐? 아닙니다. 괜찮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걸로 비유를 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설명드렸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진 뒤에 상담을 할 때 꼭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남자는 저를 정말로 아주 많이 사랑했을까요? 이런 걸 되게 물어봐요. 여자분들이. 그럼 제가 항상 그러죠. 아니 이제 와서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 남자가 진짜 너를 죽을 만큼 사랑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헤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라고 이렇게 뭐 체념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그걸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그럼 자기도 잘 몰라 해요. 그러게요. 뭐 다시 만날 거야? 그럼 그건 아닌데. 근데 뭐하러 궁금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 심리에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철수라는 남자가 있고 영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둘이 썸 타다가 사귀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철수와 영희가 만약에 연인이 돼서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됩니다. 또는 잘 보세요. 철수가 뭐라고 했냐면, 철수가 영희한테 나 너 사랑해.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은 진심이고 진짜야. 난 너를 향한 내 마음에 정말 강한 확신이 있어. 네가 내 운명의 여자라는 확신이 있어. 이런 말과 감정을 가지거나, 반대로 이번엔 영희가 철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거나, 세 번째 둘 다 서로 가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에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낱 개인이라서 어떤 직업, 진로, 사람, 판단 선택에 있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무조건 맞다는 확신이 있다.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리까리 하니까 고민을 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진짜로 좋아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나한테 자기는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진짜래. 그러면 나는 확신이 없더라도 저 사람은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 길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종교의 근간이 되는 숭배 심리 현상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만 갖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도 이 길은 진리요 빛이다. 너는 이 길 위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너의 운명이다. 이 길이 너의 운명이다. 얘기하는 어떤 강력한 확신에 끌리면 자기 선택보다 더 추종하고 숭배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개인주의자들이 착각해서 자기 선택 갖고 뭐 지 인생을, 근데 이게 왜 웃긴 거냐면, 개인주의자들은 내 기호가 어쩌고 취향이 어쩌고 뭐가 좋고 싫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게 진짜 싫어? 확실해? 진짜 좋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꼭 해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지도 잘 몰라. 지도 잘 모르는데, 그 지도 잘 모른다는 그런 자기 자체가 되게 가치 없는 거잖아요. 일희일비하는 가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되지도 않게 자기의 호불호나 기호를 그래서 자꾸 방어하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뭐 그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게 후달리고 그게 창피해서 남이 자기 인생의 선택에 태클 거는 걸 그렇게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애의 시작으로 제가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서로 연인이 돼서 연애를 시작할 때,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아직은 불확실하더라도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이 정말 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정을 어필해줘야 연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감정의 강렬한 확신이 연애 시작의 베이스라면, 그 다음에 연애 관계의 발전, 이 부분의 핵심은 뭐가 된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둘의 관계를 리드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연애의 길로 리드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거 진짜야.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맞아.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줘. 이건 정말이야. 라고 내가 하냐 저 사람이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연애의 시작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는 게 확실하냐, 이게 연애의 시작의 그 베이스는 아니라니까. 내가 확신이 있든 제가 확신이 있든 둘 중에 하나의 확신이 있으면서 약간 정도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출발되는 것처럼, 연애의 관계도 둘 중에 한 사람이 관계를 확실히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드라는 건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하자, 내 말대로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뭐 얘기냐면,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우리 더
행복해지는 거야? 너 그거 고려한 거지? 우리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서 그래, 내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생각 고려해서 너한테 요구한 거지, 그러면 내가 그냥 요구했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말을 따를게, 이렇게 해서 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꼭 남자가 리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아까 감정적 확신처럼 누구라도 여자가 리드해도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거 먹을 거 많이 생기고 좋은 일 많이 생기면 누가 반장해도 되고 내가 반장해야 되냐고. 나는 반장 일 안 해도 우리 반이 잘 돌아가고 재미난 일 생기고 먹을 거 생기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걸 꼭 남자가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자가 리드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자가 해도 되니까 네가 해, 남자인 내가 따를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여자는 무슨 짓을 하냐, 그냥 내 말대로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라, 내 말이 맞다고 야 인정해라,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거는 거 요구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잘 보세요. 결국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까라면 까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고, 닥치라고, 이거예요. 리더십을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서 이걸 행복해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앉아, 일어나, 해, 하지마, 시키는 대로 해, 닥쳐, 들어. 세상에 이걸 행복해하는 미친놈이 있을까요? 그쵸? 독재잖아요. 네가 까라면 까 해갖고 먹을 게 생기거나, 네가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돈이 생기거나, 네가 서라고 서 했더니 행복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 하지. 그쵸? 이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미친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까라면 까 했더니 먹을 거 생기고, 앉으라면 앉을 거 했더니 돈이 생기고, 서라면 서라고 했더니 행복이 생기면 그럼 다 해. 이 자체는 아무건 좋은 게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이걸 가기 위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연애에서 갑질하고 리드를 하려는 게 뭐냐면 이건 없어. 이건 없고 그냥 이 자체가 콘텐츠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달라. 까라. 해라면 해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 이게 그냥 콘텐츠래. 그럼 어느 미친놈이 저걸 콘텐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서 나한테 생기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네 기분 좋으라고, 네 가치 높아지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든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뜻대로 들어주고, 네 답정너 빨아주고, 뭐든지 네가 독재대로 하면 그걸 내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연애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이 자체를 콘텐츠로 받아들일까요? 이 자체가 행복이다, 이 자체가 연애다, 이 자체가 행복이다, 이 자체가 오르가즘이다, 이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이걸 받아들일까요? 진짜요. 미친놈 말고는 없어요. 미친놈 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짓을 하려고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갑질을 하지 말고 리더를 해라. 리드를 하라고. 네가 네 연애에서 네가 갑질하고 네 요구대로 남자를 다 이끌고 이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장, 반장, 회장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명령하고 시키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따르는 역할이라고. 이 세상에 그런 역할들 많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욕할 때도 있고 안 욕할 때도 있다고. 왜냐? 아니 니네들이 시키라는 거,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반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니네 말 들으면 우리한테 좋은 게 생긴다 해서 니네를 따른 건데 뭐 생기는 건 없고 그냥 내가 반장이니까 내 말 따라야 된다. 네가 나한테 고백하고 나랑 사귀자 했으니까 내 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래서 보면 결국은 관계의 리드를 하려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지배, 장악, 리드한다. 즉 연애를 해봤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둘이 더 사랑할 수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이 관계, 연애 발전 컨텐츠를 고민하고 그 컨텐츠를 제공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더 잘나면 갑질하고 내가 더 이쁨을 리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연애를 많이 해봐서 상대를 나한테 이끌게 만들 풍부한 컨텐츠 창출의 능력, 즉 크리에이터의 역량, 연애 크리에이터 역량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쁘고 아까 아무리 절세 미녀라고 해도 절대로 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밥을 먹으러 가자, 영화를 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어디로 여행을 가자, 이 모든 게 내가 하고 싶다가 이유가 아니라 이걸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또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걸 다 고민해서 마치 공연을 연출하는 감독, 연출가 같은 마인드로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은 이걸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하면 무조건 다 도망가는 거야. 네가 이런 역량이 없을 때 연애하는 상대를 네가 리드하려고 하는 자체는 그 하나하나의 요구 자체가 우리 그만 만나자. 나 그만 사랑해라. 우리 헤어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마다 어때? 이래도 정이 안 떨어져? 이래도 인내심이 안 털려? 이래도 아직까지 내가 이뻐 보여?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요구를 하면 할수록 그걸 하는 거라고.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컨텐츠의 능력이 없을 때 여성일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가 하나 있죠. 내가 여자인데 컨텐츠, 연애, 관계 컨텐츠 제공할 특별한 경험과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하냐? 상대 남자에게 리드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가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못하면 그걸 주면 된다고. 내가 못하면 그걸 주면. 그래서 상대 남자도 뭐 다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반대적 성향이 있어서 여자가 남자의 리드에 반응을 잘 주고 잘 따라오고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리드의 맛, 리더의 맛, 지배의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이 여자가 갑자기 다른 여자는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은 개뿔 지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고민하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지 얘기만 들어달라는데 이 여자는 남자가 리드하는 맛을 줘. 이런 특별한 매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요물이라고 합니다. 요물이라고 해서 모든 남자한테 다 그러는 건 아니라서 대부분 요물 여자들은 싸바싸 케바케가 되게 심하고 많이 다. 일반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뭐 능력이 좋다던가 돈이 많다던가 이러면 훅 하고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대충 또 살아요. 빠져갖고. 근데 요물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좋아요. 자기가 남자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자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 요물의 매력이 안 생기고 자기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물들은 남자가 자기를 확 휘어잡고 리드해야 행복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원래 세상은 그래요. 여자인 나는 남자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 남자가 나 좋다고 매달리면 대부분 그런 남자들이 돈 많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뭐 나는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저런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요물들은 이런 쪽보다는 자기가 남자가 좋아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선 자기가 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질적인 면에서 연애나 결혼이 좀 행복하긴 해요.